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2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고 다음 주면 개학입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될지, 온라인 개학을 할지 오프라인 개학을 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모두가 모여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육 환경으로 돌아가기를 청취자 여러분도 바라실 거지만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학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져와 본 예비고1을 위한 교양 특집 10번째 책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름도 크게 써있죠. 데이비드 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크기도 작고요. 아주 얇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알찬 책이라는 거는 이제 이 방송을 진행하는 그 진행자로서 제가 보증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데이비드 휴이라는 철학자를 아시나요? 그리 유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게 이렇게 잘못은 아니고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 주니까요. 혹은 이름은 들어보셨더라도 그의 철학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이는 철학계에서는 그 이름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철학의 다양한 하위 분야에서 수많은 견해에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일종의 철학자들의 철학자? 왜 예를 들면 이제 배우들 중에도 이제 배우들의 배우가 있고, 작곡가들의 작곡가, 가수들의 가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휴이라고 하는 사람도 철학자들의 철학자로 그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영어권 대학, 미국, 영국, 호주 이런 지역의 대학들, 이런 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에게 이제 당신의 견해는 어떤 철학자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나요? 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휴이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등과 같은 우리가 이름 한 번쯤 들어본 다 철학자들을 다 제끼고 1등을 차지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휴이의 저서는 영어 원문으로도 읽기 어려운 걸로 좀 유명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길고 그 수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까다롭습니다. 또 게다가 학자들이 쓴 논문 몇 편을 제외하면 한글로 된 읽을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영국의 철학 연구자이자 에세이스트인 줄리안 바지니라고 하는 작가가 휴이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하면서 그의 철학을 소개하는 책을 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이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또 예비고2를 위한 교양 특집을 끝맺는데 두께로 보나 책의 크기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대단히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데이비드 휴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주장을 했기에 철학의 역사에 남았고 철학자들의 철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책은 데이비드 휴이라고 하는 학자에 관해서 아주 짤막하게 소개하는 책이고요.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이 책은 이제 아르테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런 클래식 혹은 우리가 흔히 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생애와 사상 혹은 작품들에 관한 해석을 다루는 이 시리즈 중에 한 권입니다. 클래식 클라우드라고 하는 시리즈의 한 권인데 이 시리즈는 대체로 볼만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라서 집에 몇 권 갖춰놓고 보고 있는데 그 시리즈의 한 권으로 사실 처음 딱 접했을 때 휴이?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책이 뽑혀 나온 것 같아서 읽으면서 굉장히 내내 즐거웠습니다. 이 책을 꼼꼼하게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께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데이비드 흉이라고 하는 학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선정한 키워드도 데이비드 흉입니다. 그래서 흉의 생애와 철학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 이 책에서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하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버무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흉을 설명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18세기 1700년대의 유럽의 지적 발전, 즉 계몽주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런 지적 발전의 중심지를 두 곳으로, 국가로 따지면 두 곳으로 특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입니다. 특히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성들의 활동.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에딘버러와 글래스고를 중심으로 하는 이 스코틀랜드 지역의 계몽주의, 어떤 지적 발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약간 덜 익숙하지요. 우리가 이제 영국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되게 잉글랜드의 이미지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요 두 지역이 그 유럽의 계몽주의 운동을 이끈 그 지적 중심지 두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지역의 계몽주의의 성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프랑스 계몽주의는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리고 그런 이성에 기반한 이제 세계는 진보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역사관 같은 것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인간은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렇지만 보잘것없어. 인간의 능력에는 굉장히 분명한 한계가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 눈앞에 맞닥뜨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쌓아온 전통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시하는 보수주의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와 보수주의가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그냥 책에서 읽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성향을 가장 잘 철학적으로 보여주는 학자, 그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흉입니다. 흉의 사상을 압축해 볼 수 있는 키워드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흉의 철학은 보통 회의주의, 스캡티시즘이라는 장르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널리 퍼져 있고 강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철학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정당화될 수가 없고, 그냥 그렇게 믿은 경험이 많이 쌓인 결과, 쉽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근데 흉이 이제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결관계, 자아의 존재, 인간의 자유의지, 외부 세계의 존재, 신의 존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해준 것을 지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습관이고 뭔가 근거가 없이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게 흉의 입장이거든요. 참 그냥 세상이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철학의 역사에서도 많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야, 남이 말한 걸 어떻게 믿어? 야, 이게 네가 보는 그대로가 진짜의 모습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흉이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런 얘기들을 단순히 주장해서 그치지 않고 논증을 통해서,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논증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증이 재해석되면서 흉은 이제 철학자들의 철학자라는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흉의 이런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평가는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흉 바로 아랫세대의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칸트가 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흉의 책을 읽으면서
독단의 잠에서 깰 수 있었다라고 말이죠. 세 번째는 흉의 사상을 집약할 수 있는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흉은 이 철학의 역사에서 거의 최초로 도덕적 판단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가 나빠, 뭐가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게 정말로 좋아서,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걸 마주보고 있으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 혹은 그걸 마주보고 있으면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빠, 싫어, 불쾌해. 저걸 눈앞에서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덕적 판단의 기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휴메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가 착하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기분의 탓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치면은 철학자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흉은 여기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들이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내 즐거움이나 내 불쾌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그 제스처, 그러니까 그 특정한 뭐 행위 혹은 뭐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방이 즐거움이나 불쾌함을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를 상상해내는 능력입니다. 이걸 공감이라고 휴먼 부르고 있는데요. 이 공감이라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나도 기분이 좋고 저 사람도 기분이 좋다는 걸 추정해내면은 저런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이구나 혹은 도덕적으로 그른 행위이구나 라는 공통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흉의 공감 개념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이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우리의 지적 능력과 대단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은 상상력의 산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자, 그래서 지적 능력과 감정이 실제로는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고 어쩌면 둘이 아니라 하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방향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너와 내가 동의함으로써 생겨나는 일종의 상호 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파악을 할 수 있겠다. 요런 통찰을 제시해주고 이 상호 주관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가에 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설명을 제시해주는 그런 철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휴메이 우리에게 남긴 철학적 유산,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그리고 습관, 공감,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를 포함해서 휴메 철학 전반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소개해드린 요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아주 편안한 문체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요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제 다음 코너는 요 책과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면 좋을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책은 요 책의 저자가 그 뒤쪽에서 참고문헌으로 올린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데니스 라스무센이라고 하는 그 정치 철학자의 무신론자와 교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지만 휴메 유산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제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알고 있고 또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아담 스미스입니다. 이 둘은 굉장히 친했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휴미 이제 나이가 10살 정도 더 많아요. 그래서 먼저 죽는데 이제 휴미 죽는 그날까지 이제 그 두 사람의 우정은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니스 라스무센의 무신론자와 교수라고 하는 책은 이 두 사람의 우정을 큰 줄기로 삼아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하는 요 사상적 흐름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계몽주의 하면 보통 이제 프랑스 계몽주의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관한 정보가 없는데, 그 와중에 이 책은 대단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학문은 바로 경제학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만들었던. 그래서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킨 어떤 지적 풍경, 이런 것들을 데니스 라스무센의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그 특집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방학이 정말로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예비고일을 위한 교양 특집을 이제 10회에 걸쳐서 해보고 오늘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다음 주면 개학이고, 또 이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신 고등학생 청취자 여러분들, 예비 고등학생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새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셔서 3년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모든 면에서 품위를 갖춘 교양이 있는 그런 성인으로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집은 끝나지만 수요 독서는 계속되어야겠지요. 그래서 개학을 맞이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과 그런 학생들을 돌보시는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다루는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이죠.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책이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볼 책입니다. 네, 이렇게 10회에 걸친 예비고일을 위한 교양 특집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